한마디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뭔가요? 이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하니까요. 이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피하려는 꼼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장병 특검법도 그렇고 여당은 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걸 가장 큰 이유를 들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 여사와 관련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다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더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특검을 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수사가 이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민주당 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자 이 부랴부랴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검찰이 속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해석 중에 조국 혁신당도 명품백 수사 방탄 수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죠. 네, 뭐 앞서 이 고발 후에 5달, 음. 5개월간 뭉키고 뭉개다가 이 갑작스럽게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다라고 조국혁신당 꼬집었는데요. 예. 자, 이번 수사가 방탄 전략이다. 이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한 데 대해서도 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런 결말이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조국 대표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의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서면 조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김 여사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하다가 불기소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검찰이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색을 내고 특검을 막기 위해 김건희 씨에게 소환 통지를 하고 네. 이 소환을 거부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또 서면 조사를 마무리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청탁금지법, 이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참고로 아까 김건희 씨라고 하는 건 조국 대표의 표현 네, 그대로 네. 말하다 보니까 김건희 씨라고 한 거죠. 요것도 인용한 겁니다. 인용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라고 안 했다가 큰일 난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주장을 정리하면 소환을 일단 하고 근데 소환을 거부하고 그럼 서면 조사로 돌리고 최종적으로는 불기소할 거다. 소환 거부, 서면 조사, 불기소 이렇게 4단계를 조국 대표가 예견을 했군요. 이것도 네. 이렇게 될지 검찰의 시나리오 한번 실제 여부와 맞춰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권이 주장한 것처럼 검찰이 명품백 수사 또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 특검을 무마하기 위한 전략 이렇게 지금 아까 조국 대표나 또는 뭐 민주당에서 이런 시각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도 있잖아요. 네, 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9월까지거든요.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앞서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 총장이 최측근들에게 요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하고 또 뭐 이 명품백 수수 의혹 이외에도 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이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를 임기 내에 좀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후임 검찰총장한테 좀 정치적인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 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검찰 수사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원칙을 강조한 걸로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총장이 지난 2일 대검 원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가 굽으면 길이를 바로 잴 수 없고 저울이 기울면 무게를 달 수 없다.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검찰의 의지가 좀 실제로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의지를 확인을 하려면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또 명품백 사건의 경우에는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의 배우자한테는 적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처벌 네. 조항이 없고 대신 그 공직자한테는 또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직자는 윤 대통령이네요. 그렇죠. 윤 네. 대통령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기관장 자신이 되겠죠. 기관장에게 신고를 할 의무를 다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는지가 좀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대통령이라는 경우는 이례적인 건 맞아요. 그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기관장이 신고를 받는 주체인데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되는 주체도 대통령인 경우는 대통령이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받는 것도 대통령이 되는 그렇죠. 셈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검찰이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른 해석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검찰총장이 임기 끝날 거를 앞두고 속도를 내서 빨리 마무리하자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명료한 의지일 수 있는 네. 것이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검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선긋기를 하는 것이다,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네, 사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사상 첫 대통령이잖아요. 예. 곧바로 이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된 그러다 보니까 좀 네네. 대통령의 입김이 그간 검찰에 좀 많이 먹혀들었다라는 이제 뭐 음. 해석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쉽게 말해서 더 이상은 이 용산의 입김이 검찰에 먹혀들지 않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허.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네. 그러자 뭐 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좌천될 거다 이런 썰이 사실 그간 검찰 안팎에서 나왔던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산과 검찰 간의 갈등설이 제기된 상황이었었는데 게다가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명품백 사건의 경우에는 뭐 이번에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KBS 대담에서는 정치 공작이다라는 일종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을 얘기를 했잖아요. 몰카에 대한 몰카 피해자다, 몰카를 이용한 정치 공작이다.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드러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긴 그렇죠. 하죠.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특수부 검사까지 투입해가면 검찰이 우리는 더 이제 뭐 좀 수사의 강도를 높여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건 그러한 좀 검찰과 용산 간의 긴장 관계의 연장선상이다. 쉽게 말해서 뭐 검찰이 용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선을 긋겠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대목인데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또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특히 예. 이제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 어허.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 송경호 여기가 이제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개과 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데 네. 이거는 가족들과 친인척의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의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야당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둬서 검찰을 따로 이제 직접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이 검찰을 어떻게 직접 주물러 이런 거 안 돼. 이거 부작용이 있어 해서 민정수석실을 없앤 건데 네. 다시 둔다는 거는 다시 컨트롤에 들어오겠다 싶으니까 이번에 그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견제를 하는 거다. 검찰이 제살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그 속도 내는 거를 그렇죠. 해석하는 게 사실 근데 이번 사안을 두고는 저희가 한 3가지 정도의 사안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각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수사를 하는지가 제일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3가지. 특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앞두고 우리 검찰 수사 열심히 하니까 특검은 아직이야라고 하는 특검에 대한 방탄용이냐. 그렇죠. 두 번째는 정말 9월에 이제 임기를 끝내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순수한 그냥 소명을 다하기 위한 속도 내기냐. 세 번째는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은 것처럼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서 검찰에 대한 그립이 점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야. 이 3가지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어떤 1, 2, 3번 중에 뭐가 더 지금 상황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력 기자는 지금 뭐 용사의 길이라는 우리 시청자는 네. 불기소 처리하면 특검하면 되겠다. 어떻게 보면 여당의 주장도 반박할 수 있고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먼저 이렇게 수사의 속도를 내면 빨리 불기소 처리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수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 있는 명분도 확보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해답을 제시하기도 했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결론이 이미 나와 있다. 김건희 여사 몰카로 한 사건이다. 이분은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 입장과 비슷한 입장을 갖고 계신 것 네. 같고요. 명품백 진짜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국회